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최근 들어서 요즘 시황이 그렇게 전체 뭐 지수가 올라가고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 현상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슈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일단 간략하게 짚어보면 저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요. 좋은 모습이죠. 자, 뭐 목요일 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상승 추세 자체는 뭐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분 봉인데 보시게 되면 좀 떠서 시작했죠. 미국 증시들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자, 엔비디아 효과로 빵 떠서 시작했다가 뭐 조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800달러가 넘었었죠. 장중에 823달러까지 갔었는데 800불이 넘어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 물량들 주식 시장에는 원래 여러 사람들이 저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요. 자, 여기서는 또 밑에서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생겼을 겁니다. 자, 여기 불과 며칠 전 실적 발표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670달러였죠. 근데 그게 82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단기간의 수익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밀렸는데요. 자, 여기 좀 22평선을 조금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뭐 이 하방 경직을 보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외풍도 있을 수 있죠. 자, 뭐 이쪽도 좀 돌아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쪽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도 좀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미국 쪽에서 이쪽 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이제는 글로벌 증시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시기로 접어들죠. 미국 시장 실적 발표 다 끝났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크게 없고요. 또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3월 달이죠. 3월 달에는 양해가 있습니다. 양해는 정협하고 전인데 이 두 가지 회의를 합쳐서 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양해가 있기 전에는 중국 시장이 뚝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았어요. 자, 뭐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특별하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미국에 지금 저도 그 사람은 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트럼프요. 자, 이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공화당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여기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 공화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트럼프가 이겼다는 뉴스. 자,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럼표라네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이 2위 그 트럼프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니키 헤일리라는 분이죠. 니키 헤일리. 자, 저도 제발 좀, 이분이 좀 이겨서 미국 대선 후보가 이분이 됐으면, 공화당 후보가 이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어떤 주냐 하면 이 니키 헤일리가 과거에 주지사를 했던 그런 주예요. 자,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는 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유엔 대사를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주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연소 주지사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겨줘야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거는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만 아니면 거의 다른 사람이 나오면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바이든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대통령직 좀 사퇴하세요. 바이든 당신이 나가면 트럼프가 이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서 좀 그렇게 민주당이 또 좀 하게 트럼프가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후보로가 된다고 보고 이 민주당 쪽은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라면요. 자, 저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라면 이 트럼프에 대한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 관련해 갖고는 친환경 섹터에 있는 종목들 요런 쪽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전기차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전기차 쪽이 2차 전지 쪽 이런 쪽도 많이 빠졌죠. 뭐 그래서 이런 등락은 있겠죠. 하지만 뭐 작년같이 그런 좋은 모습들 이런 모습은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우리 방에서 지금 풍산이란 종목 요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방에서 지금 풍산이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를요. 그랬었어요. 요거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춰갖고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요거 저 때 12월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12월 달에 두 번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사서 이때 뭐 배당 권리 획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어디서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샀어요. 지난주에. 풍산을 지난주에 또 샀는데 요거 매수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뭐 방산 수음법에 관련된 내용들 요런 것들 때문에도 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 밸류업 프로그램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것 때문에도 한번 이게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 나쁜 쪽은 뭐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은 좀 안 좋겠죠. 근데 좋을 쪽의 섹터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저 제약바이오 섹터는 괜찮을 거예요.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약가이나 관련해 갖고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이 제약바이오 쪽들 요런 쪽은 괜찮은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산입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 있는 섹터가 방산 섹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각국들이 평화로운 시기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요. 이 방산 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방산 쪽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한 상태인데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즉 무기를 생산하고 싶어도 그렇게 생산을 쉽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리고 지금 이 방산이 대표적인 슈퍼을 뭐 이런 섹터인데요. 우리나라 예전에 저 F-35 전투기 한 대 저 독수리랑 부딪혀서 고장난 게 있었죠. 그 뭐 겨우 동체 착륙해 갖고 그거를 고치려고 미국에 의뢰를 하니까 이 전투기 한 대에 천억 좀 넘습니다. F-35가 뭐 1,200~300억 뭐 그 정도 할 텐데 2천억 달라 그래요. 2천억 넘게 달라 그러니까 결국 폐기로 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AS. 그리고 뭐 와서 금방 고쳐주면 또 모르겠는데요. 야, 뭐, 그랬냐? 우리 1년 있다 가서 고쳐줄게. 바빠. 뭐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랬습니다. AS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해주죠. AS를 잘해주고 그다음에 저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혹서기에도 잘 작동이 돼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 혹한기에도 작동이 잘 돼야 됩니다.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지형도 마찬가지죠. 서쪽엔 평야가 많고 동쪽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든 평야든 어디서든지 좀 운영 가능하게 그렇게 개발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쌉니다. 가격 싸고 성능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무기가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한 얘기 그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도 거의 망발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 분담금 제대로 납부 안 하고 뭐 게을리하면 러시아가 하는 대로 그냥 냅둬 버릴 거야. 러시아 침공 받아도 우리 니네 안 지켜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각국들은 나토 회원국들 각국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 군비를 증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이 전차나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 계약을 하면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3년 있다 줄게. 뭐 3년은 짧은 거죠. 5년 있다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방산의 필요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관련되는 내용을 좀 짚어왔고요.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 날 발표되게 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에 관련되는 내용. 요런 게 좀 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 요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회사라야 돼요. 자,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보고도 받는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니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전에 한번 자율적으로 기업 자율에 자율적인 걸 기본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야, 뭐 자사주도 좀 사서 소각도 좀 하고 배당도 좀 늘리고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도 뭐 세제 혜택이라도 좀 줄게. 뭐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 돈을 버는 기업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라야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돈 못 벌어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자사주 소각할 수 있겠습니까? 배당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자,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매수하셔갖고 나중에 니 때문에 물렸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풍산을 전에 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을 때도 뭐 38,000원 이때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TV 방송에서도 추천해 드릴 때요. 그때 마찬가지 그 가격대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21,000원 이때 2만 원대 초반에 그렇게 거품 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작년에도 11만 원 아래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10만 원 깨졌을 때도 거품 물었었고. 그런데 뭐 20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너 때문에 물렸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현명한 사람들은 물론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렇게 들고 가는 물량들은 그냥 쭉 들고 가요. 자, 이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 풍산 같은 경우도 언제 정리할지 몰라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렇게 뭐 가긴 어렵겠죠. 자, 근데 뭐 그 155mm 사거리 연장탄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TV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산 겁니다. 미리 쌀 때 사서 지금은 뭐 상황 봐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주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방산 쪽에서 영영 떠날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방산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그쪽으로 좀 갈아타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저 이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제 썸네일에다가 에코프로 BM 뭐 날아간다 뭐 이렇게 저 썸네일에다가 제목을 달면 조회수 무진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시작한 게 제 지인들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이상한 분들 와서 갖고 이상한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제 채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 주에 있을 게 MWC라는 행사가 있죠. 모바일 월드 콩쿠레스 MWC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요게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자, 요거를 섹션별로 보게 되면 뭐 5G 그 너머, 5G 그 너머. 자, 요건 뭐 5.5, 5.5G, 6G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인간화된 AI. 자, 요거는 저 MWC에서도 AI가 화두가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또 XR 관련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디지털화. 요런 내용도 있어서 요거는 로봇하고 관련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XR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26,000원대 매수를 해서 반은 위에서 반은 던져줬어요. 그리고 반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방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날이었었겠네요. 이날 2월 7일 날 그때 뭐 36,000원대 6천 몇백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때 회원님들이 이때 당시에 새로 좀 오셔갖고 제가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저 롯데정보통신 매수합니다 매수하세요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런 것들 지금 일부는 웬만하면 들고 갈 거예요. 뭐 던져줘도 반 정도 던져주고 말 생각이고 저 나머지는 왜냐하면 싸요. 예, 주가 자체가 싸고 뭐 AR, XR, 뭐 UAM 전기차 충전 사업 뭐 그리고 저 자율주행 이렇게 첨단 산업이란 첨단 산업은 다 하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 절반 정도는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이건 로봇이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주식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보면 제가 종목 상담하는 TV 프로 출연해 갖고 보면 꼭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이런 거 사서 그냥 푹 묵혀 놓으면 좋을 텐데 뭐 다른 쪽들 지금 로봇 쪽들이라고 다 뭐 이렇게 되게 전망이 밝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요것도 좀 많이 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도 나중에 끝까지 될 만한 놈으로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뭐 AI 반도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제우스도 마찬가지. 야, 제우스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아마 우리 저 생방송방 회원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샀어요, 이날. 이날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 이번 주에 이 제우스를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날 보니까 뭐 되게 좀 수상한 움직임이라서 이날 그냥 바로 매수를 했는데요. 요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HBM하고 로봇. HBM 쪽은 HBM 향 세정 장비 요런 것들이 올해 저 매출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납품 계약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HBM 향 세정 장비 요런 거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협동 로봇을.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고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 요런 것들 저 이 제조 공정에서 쓸 수 있는 협동 로봇 요런 것들을 선보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아마 실적은 올해 사상 최고치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서도 향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주로 매매를 해요. 요거는 그런 쪽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기업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MWC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올랐을 때 쫓아가면 곤란하죠. 올랐을 때 쫓아다니시면 곤란하고 그렇지 않고 뭐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쪽에서 뭐 오늘 언급된 섹터나 종목들 저 PBR 관련주들은 돈을 버는 기업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